아, 몰바. 아, 보통 여기서 조금 뭐 농담을 하자면 몰바 그럼 예전에 저희 껌바. 세대 때는 껌바. 껌바가 됩니다. 아시는군요. 예. 아, 맞다. 저 같은 약간 예. 뭐 같습니다. 예. 아니 뭐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나이가 비슷해서 예. 예. 멀바 껌바입니다. 아, 아시는군요. 예. 아,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왜 몰바라는 걸 왜 지금 했는지 이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몰바 껌바에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소린지 이제 공 기자랑 서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모를 이해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예. 예. 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 사건 설명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제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한 30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지금 나간 영상이면 저게 좀 잔혹한 장면이 담겨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 60대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쯤에 한 시장 골목길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30대에서 40대 정도 돼 보이는 저 남성이 귀가하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 그리고 무릎으로 마구 폭행한 사건입니다. 아니 그냥 좀 봤다는 이유로 저렇게 60대 남성을 이 가해자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 4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이 자기 파악이 안 아버지 되고요. 버린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럼? 예, 맞습니다. 봤다라는 이유로 때렸다고 하는데 먼저 저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저 피해자가 평소에 지병이 있어서 전화에도 집 인근을 1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골목길, 저 골목길에 들어선 피해자가 가해자가 당시에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봤겠죠. 근데 가해자가 뭘 봐라고 피해자에게 대뜸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쳐다봤다 이렇게 얘기하자 갑자기 가해자가 돌연 피해자에 당겨가지고 넘어뜨리더니 이어서 주먹과 발, 무릎을 이용해 피해자, 아버지뻘이 되는 피해자를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폭행했습니다. 자 지금 이 피해자분은 뇌경색으로 2번이나 쓰러졌던 약간 지병이 있는 분이고 그 운동을 하다가 그냥 잠깐 돌아가는 길에 쳐다봤다. 지금 그러면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떻답니까? 일단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눈가에 이제 몇 바늘을 좀 꼬맨 상태고 코와 가슴 등에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영상과 함께 이 제보를 부탁하는 글이 이제 인터넷 한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그 글을 보면 피해자의 눈, 코, 입이 피원벅이 됐다, 만신창이 생태 세상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니 승현님 이건 진짜 사람도 아니네요 진짜. 뭐 아까 정지 화면 다음에 조금 풀리는 영상을 보면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부위로 무릎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평소에 그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걸 추측하게 돼요. 사실 사람이 쓰러졌을 때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동이고 보통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 가해자의 특징은 한 3가지로 저희들이 분석하는데 예.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 있느냐,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이냐, 세 번째는 약물 남용자. 그 3가지의 특성의 카테고리에 묶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런 부분이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고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그 재범의 위험성을 분명히 낮추기 위한 교정의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런 식의 범죄가 저는 너무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이도성 기자처럼 키가 190이 넘는 사람이 쳐다봤으면 과연 가해자가 저렇게 했겠느냐만 그렇죠. 얘기죠. 실제로 뭐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 이게 이제 무차별 범죄입니다. 무동기 폭력 범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묻지마라는 표현을 좀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무차별, 무동기 범죄인데 예. 실제 무동기가 아니에요. 피해자 보면 피해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어리거나 여성이거나 노인이거나. 이도성 기자가 피해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190cm 정도 되는 건장한 남성한테 폭행을 할 수도 없고요. 하다가 자기가 두드리 맞죠, 오히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말로는 무동기 범죄라고 하지만 자신의 어떤 분노 같은 걸 표출하면서 그런 어떤 범죄지 이게 뭐 동기가 없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우리 양형 기준에서는 동기를 기준으로 양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동기라고 본다면 이 경우는 만약에 검거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검거가 된다 그러면 더 중하게 이제 처벌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근데 그 아까 CCTV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죠. 근데 저것만 봐가지고는 지금 약간 뿌옇고 말이죠. 빛이 번져가지고 누군지 저희 문제예요. 지금 예. CCTV 상으로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영상 게시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얼굴이 지금 너무나 엉망이다. 지금 엉망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꼭 부탁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글을 올린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경찰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저기 말고도 CCTV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 확인하면 뭐 우리 경찰이 이런 거 잘 검거합니다. 아마도 이 시장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CCTV를 통해서 검거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꼭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예, 잡아야 됩니다. 꼭 제보 좀 해주시고. 자, 이 기자 근데 비슷한 사건들이 좀 있지 않았어요? 예, 예전에도 저희가 보도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2018년에 이제 먼저 11월에 이제 술에 취한 20대가 폐지를 줍는 70대 할머니를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술을 이미 좀 취한 상태였는데 이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뭔가 이제 중얼중얼하니까 자신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줄 알고 이제 뺨을 때리는 상태였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 학생들이 달려가서 이제 다행히 할머니를 보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한 달 전에 심지어 이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이 폐지 줍던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폭행해서 기억납니다. 숨지게 한 예.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었고요. 봐봐요. 저분들 거의 이 아주머니잖아요. 맞습니다. 자신보다 이제 약한 사실 이제 무차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차별 범죄가 과연 무차별인지라는 의심이 들긴 하는데 이 지난달에도 이제 용인에서 이 무차별 폭행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반장에서도 한 차례 다뤘던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40대 가장이 이제 2018년에 술집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에 어깨를 부딪힌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서 이 남성은 이제 징역형 8개월을 밖에 받지 않았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이제 심각한 트라우마 그리고 아이고, 세상에.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그죠. 결국에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승 의원님,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만 골라가면서 저렇게 하는 인간들 어떻게 좀 해야 이런 거 좀 없앨 수 있어요? 뭐 사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우리가 동기를 못 찾아서 그렇지 분명히 어떤 동기는 존재를 하고 아까 제가 그 사람들의 특성을 말했잖아요. 그리고 저런 범죄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계층과 성별과 세대에 대한 공격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범죄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부적응,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불만, 그다음 분노 조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열어놓고 저러한 폭행에 대해서는 좀 엄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여기까지 짚어봤고요.